물은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저는 물을 그렇게 마시지는 않고 과일이나 우유 등 다른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건강상식인데 건강해지려면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신장이 부담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 궁금증은 마시는 물도 생수가 좋다, 아니면 수돗물이 좋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생수도 믿을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토요일 날.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경이 진짜 넓디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엘사 제품이에요. 엘사 제품에 뭐 두 종류가 있고. 롯데라고 말을 못하세요. LG 아니야? LG 생건 LG 수도 있나? 네. 그렇죠. LG 생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각 그 생수를 만드는 근원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분들, 취수지역? 취수 지역에 따라서 물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좋은 물, 나쁜 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어떤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취수 지역이 옮겨지면서 여러 취수 지역에 따라서 그 취수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그 물의 성분에 따라서 이건 좋다 안 좋다를 좀 판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먹는 데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은 조금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이쪽 물이 더 좋아.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물이 좋대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상표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튼 그런데요. 한방에서는요, 물도 10가지를 막 나눠요. 가끔 본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어디서 기른 물, 기름물, 빗물, 우물물, 이렇게 물에 따라서 그 성질이 좀 틀려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도 그 물을 약을 다릴 때 그 물을 다르게 써야 된다. 허준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을 먹어서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물을 먹어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 드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냐 안 좋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물을 많이 먹는 게 요즘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 말고 이런 뭐 커피, 술, 콜라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몸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가요? 네. 지금 저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약간 세모 아닌가요? 뭐 세모일 수도 있겠지만 세모. 남 기자 표현 귀여웠어요. 물에 비하면 더러운 거죠. 맹물.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의 옛날에는 물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뭐 있었어요? 뭐 없었죠. 옛날에 먹었던 게 뭐 물 종류 중에 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먹을 물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 먹는 물 종류가 너무 많고 그게 나쁜 것들을 좀 과다 섭취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물이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물을 먹을 때 내가 몸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차리지? 이 물이 좋은 물이다. 이 물은 나한테 나쁜 물이다. 라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몸 성분 중에 뭐 마그네슘이 뭐 많고 칼슘이 적고 뭐 이런 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물이 이제 따져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맞춰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이 물을 계속 한 달간 먹어봤더니 뭐 설사가 나네, 배가 아프네, 뭐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자기 몸을 그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생수 마실 때 뭐 이제 이분 말씀대로 수돗물이 나는지 생수가 나냐 그거는 전 잘 모르겠고 생수 마실 때는 그거는 봐요. 이게 먹는 샘물이냐 혼합 음료냐. 그러니까 우리 생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중에 혼합 음료인 게 있거든요. 그건 첨가제가 들어간 거고 뭐 어떻게 돼 있죠? 먹는 샘물이라고 돼 있는 품목명에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정말 그냥 깨끗한 물을 퍼올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서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그 혼합 음료라가 되어 있는 것에 그 물은 정제수를 많이 쓴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좀 그 이름 좀 난다 하는 사람들이 정제수만큼 좋지 않은 물이 없다고. 그냥
단지 아무것도 없이 H2O만 있는 물은 우리 몸에 그렇게 큰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뭔가 첨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온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저 밑에 있는 같은 섬에서 나온 물인데도 뭐 혼합 음료인 게 있고 먹는 샘물인 게 있어요. 네, 보면 이게 적혀 있죠. 표기가 아주 되어 작게 있죠. 돼 있긴 한데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먹는 샘물을 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먹는 샘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 저도요, 미네랄 워터라고 해서 이렇게 뭐 파는 것도 그게 먹는 샘물인데 미네랄 워터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스파클링 워터라고 해서 탄산이 섞여 있는 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먹는 샘물에다가 탄산만 섞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봤더니 남 기자 말대로 혼합 음료고 거기에 정제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물 끓여가지고 H2O에다가 탄산만 섞어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속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물의 종류를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미네랄 워터도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있고, 네. 아니면은 조금 그 오정 처리 과정이나 화학적 정수 처리 과정을 한 인위적인 그 미네랄 워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광천수처럼 자연에서 얻은 물이냐 이런 것들의 좀 오리진을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탄산수도 천연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첨가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천연 탄산수는 우선 미네랄 함량이 높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초정리 광천수가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탄산수 붐이 일어가지고 또 너무 과도하게 막으면 뭔가 위식도 역류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된다. 또 그런 기사가 한때 그렇죠. 막 나왔죠.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알카리수가 또 얘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막 항산화가 좋으니까 뭔가 알카리가 되면은 산화와 뭔가 반응을 해갖고 좀 더 중화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산성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유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것 또한 소화작용이 저하되고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수소수 때문에 수소 뭐 발생하는 정수기 이런 것도 판매하고 되고 있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예. 심해양 어떻게 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심층 해양수인가요? 네. 그래서 예, 종류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뭐 물 소믈리에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 직업도. 그리고 우리 또 K워터와 아리수에서는 수돗물이 최고다.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우리가 수돗물 자체는 뭐 유익할 수 있으나 그거를 각각 집까지 배관하는 그런 배관 상태나 파이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얼마나 또 위해할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있었고 생수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땄을 때는 모르겠지만 또 따고 나서 좀 한참 있으면 세균 변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답이 없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맞는 물이 뭔지 그런 것들을 따질 수가 없다면 저는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육각수 있죠. 흥보가 기가 막혀. 네. 육각수가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새로 육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우리 몸에 친화적인 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섭취하는 게 육각수예요. 원래는 오각형인데 물이 오각형인데 육각수는 육각형이죠. 근데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친화적인 물이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은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일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육각수를 찾으셔야죠.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물은 좀 깐깐하게 먹는 편이고요.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중학교 때 저희 부친이 초정리 광초수를 직접 기르다가 3년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했었나? 한번 고민도 해보고 있고요. 네. 그 광초수 직접 안 먹어보셨죠? 먹기 되게 힘들어요. 맛없어요. 한 번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그냥 그 사이다 김 좀 빠지고 하나도 안 단 사이다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짐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밥을 해보면 밥맛도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3년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막 큰 통을 맨날 해가지고 1.5리터에 한 60개 해놓고 계속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약수터에 약수 들어가는 분들 아직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약수터에 위생 문제 이런 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튼 땅속에서 좀 걸러져서 미네랄도 좀 함유된 그런 물이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물은 네.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60에서 70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육각수를 좀 찾아서 잘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최근에 정수기 렌탈도 하는 식으로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요. 물을 너무 심하게 걸러낸 나머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마저 다 걸러져서 없애버리는 건, 그래서 그렇게 너무 밍밍한 물을 마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손해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류수라고 하죠. 이게 정제수, 증류수. 증류된 거는 진짜 물 분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은 그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농도가 높은 쪽하고 낮은 쪽에 있으면 이게 섞이게 돼 있어요. 네. 농도를 맞추게 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몸은 그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맑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게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이 맑은 물 우리 먹은 거에 좋은 것들이 섞여서 설사나 소변으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그럼 뺏기는 거네요. 뺏기는 물에 게 좋은 돼요. 것을. 예, 그래서 몸의 성분과 똑같은 걸 먹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물을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은 저는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의사들도 또 많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나의 몸에 좋은 물은 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숙제로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그래서 우선은 일단 건강하면 오히려 물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은 저는 공감하진 않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면 물은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되 다만 콩팥이나 심장질환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거나 과도하게 먹었을 때 몸이 부을 정도의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한해서 먹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을요. 맨날 찬물만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안 그러면은 밍밍해서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는 먹겠다고 하는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물은 상온에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물 분자 성분이 또 틀립니다. 온도가 낮을 때가. 그러니까는 성분이 아니라 물 분자의 구조가 좀 바뀌기 때문에 상온에 먹는 게 좋고요. 온도 안 뺏기게 물론 여름에 더울 때는 찬물 먹지만 어느 정도 때는 상온의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희 메일 주소 알려드립니다. 건강, 의료, 보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을 때 언제라도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 거 탑이니까 타워 이렇게 쓰시고요. @ sbs.co.kr입니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소개 안 해드렸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가끔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예전 것들 소화해드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뽀얀 거 탑입니다. 네.